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외사항이 없어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지위의 문제, 이 모든 게 자기가 규정한 그 루프 혹은 사회가 규정한 그 루프를 벗어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갇혀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갇혀 있습니다. 사고의 틀에.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고의 틀은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 세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이야기. 그 이야기의 틀 속에서 세상을 해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틀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한테 큰 이득이 있으면 좋지만 생각보다 그 틀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를 유지시키고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질서, 그게 전부 다 틀이고, 그리고 그게 루프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를 가두고 있는 그 틀, 모든 게 다 반복된 구조 속에서 작동합니다. 소위 말해서 틀을 깨자 이 얘기를 하는데, 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왜? 틀이 보호막도 제공을 하잖아요. 국가라는 틀, 가족이라는 틀, 정치, 민주주의라는 것도 틀이고,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평등, 자유라는 개념조차도 하나의 인간이 지어낸 사고의 틀입니다. 아, 이건 절대적으로 선한 거야, 평등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왜? 그게 사회 유지의 이득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지인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들, 우리 사회에 많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지식인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저 교리들이나 그런 것들이 저렇게 허술한데 사람들이 왜 저기에 빠져들어서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이비 종교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이비 종교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세계관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부정하게 되면 자기가 믿고 있던 이 세상이 붕괴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최소한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가치관, 사고 체계가 무너진 세상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비 종교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모두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폐, 정치 체계, 국가라는 거, 모든 종교들, 그런 게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1달러야, 이건 10,000원이야 라고 상호 합의를 한 겁니다. 이 믿음 체계를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을 하기로 한 거죠. 돈이 종교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돈에 의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마음을 조정을 하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지배를 합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 세계는 이걸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다 믿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해봐야 이 안에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 화폐나 정치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외계인이 이 광경을 바라봤을 때, 야, 저걸 다 믿네? 왜 저걸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못 나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 체계는 완전 무결한 게 없다는 거죠. 즉,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그 패턴들을 루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그 반복되는 틀 속에서 안전을 느끼고 머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사고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 루프라는 패턴대로 살아갑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틀 속에 있는 걸 문제 삼지 않아요. 저는 틀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 틀이 단순한 합의일 뿐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틀을 빠져나오거나 혹은 해체하거나 그 틀을 인식하거나 혹은 확대 재생산하거나 구조 자체에 손을 댈 수 있어야 됩니다. 일개 개인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에 손을 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사회 속에서 배제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틀을 인식하고 틀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틀이라는 게 어디 뭐 철책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 공통되게 존재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에요. 틀을 깬다, 틀을 인식한다, 혹은 틀을 확대한다. 이건 사회에 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고방식을 바꾼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꽤나 간단한 작업이지만 그 틀, 루프, 내가 늘 반복해왔던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루프를 인식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루프냐? 모든 것이 루프입니다. 사고하는 모든 방식. 사고는 그냥 틀 없이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주어진 기억, 경험, 사회적 압력, 그걸 바탕으로 사고를 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국가만 바뀌어도, 지역만 바뀌어도, 언어만 바뀌어도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보가 공유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인의 사고방식이 꽤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대부분 자기가 속한 상황 내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루프냐? 모든 것이 루프다. 내 사고의 방식 전체가 루프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사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틀 속에서 살고 있고 나라고 정의되는 것 자체가 내가 반복해왔던 그 행동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난다는 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고통이 아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사고를 특정 범위 안에 가두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이걸 깬다고 해서 내 사고의 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틀은 겹겹이 쌓여 있어서 이 외부에도 또 하나의 루프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깨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더 큰 개념의 루프가 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틀을 벗어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건 굉장히 한정되고 좁은 범위의 사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고 나와도, 바깥에 나와도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 틀 안에서 사고하던 그 사람들이 당장 깨고 나와서 밖에 적응하지를 못해요. 시간이 걸리겠죠. 왜? 그보다 상위 개념의 루프가 작동하는 방식을 배우고 익히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이 루프가 본인한테 탑재가 되면 내가 좁은 범위에서 살았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나오자마자 알지는 못해요. 똑같아요. 우리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해체, 이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그 바깥에 분명히 더 큰 개념의 사고가 존재한다. 용기를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전제를 하세요. 그 바깥이 두려운 영역이 아니고 그냥 내가 좁은 범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물안 개구리이기 때문에 바깥이 무서울 뿐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어디에 갇혀 있나를 인식을 하고 그걸 하나의 루프일 뿐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통제권이 있는 루프, 좋은 루프를 만들었어. 예를 들면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했고 좋은 차도 몰고 집도 좋아. 그래서 난 정말 좋은 루프를 만들었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건 좋은 루프니까 이건 계속 가져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루프 속에서 그 본인이 정의한 그 루프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남들이 와 하고 정말 좋다라고 칭송하건 말건 간에 누구든 자기가 이룬 성취든 뭐든 간에 그것도 하나의 틀이고 루프고 갇힌 공간입니다. 물론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루프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언제나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던 뭘 이뤘든 어떤 사고방식을 하든 그 바깥에 더 큰 개념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익밖에 생기지 않아요. 손해가 없어요. 왜? 내가 이룬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더 큰 세상을 알게 된다고 해서 그냥 일부분이었구나 라고 시각이 넓어질 뿐이지 내가 이루어왔던 게 부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가 몰랑몰랑해지겠죠. 어떤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 도전적이고 더 부정적인 생각을 배제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얻는 이점은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배타적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보다 당연히 많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인간이면 예외 없이 누가 됐든 한계에 갇혀 있다. 루프에 갇혀 있다. 갇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루프 속에서 살고 있다. 갇혀 있다고 불쌍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자꾸 틀을 깨고 더 큰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될까? 그게 삶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생명력과 성취, 모든 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루프를 확장시켜 나간다. 내가 갇힌 루프를 더 큰 범위로 확장해 나간다. 혹은 발을 뺀다. 이 개념은 뭐냐면 내 삶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다. 이 말과 똑같아요. 예외사항이 없어요.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지위의 문제, 이 모든 게 자기가 규정한 그 루프 혹은 사회가 규정한 그 루프를 벗어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회가 주는 압박이 너무 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깨려고 해도 사회가 주는 압박이 굉장히 강해서 계속 우리는 외부 탓을 쉽게 하게 됩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고 나는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주어진 환경이 그게 아니야. 사회도 결국 조금씩 지금까지 바뀌어 왔듯이 바뀝니다. 근데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바뀔지 어떨지는 몰라요. 사회가 바뀌는 속도가 개인이 의식적으로 자기를 바꾸는 속도보다는 무조건 느려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길 기다린다? 그러면 내 대에는 그 성취를 이룰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못 이룬 걸 자꾸 자식한테 넘기는 것 같아.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잘해봐. 근데 그게 결국 문제 해결을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고 떠밀어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